교육 제도가 바뀌지 않는 이상은 고용률은 계속 있을 거고 학군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반갑습니다. 부산 106기 D조 지역 브리핑을 발표하겠습니다. 저희 D조는 부산의 전통 학군가인 거제, 사직, 부동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목차를 말씀드리면 서울 학군가와 부산 학군가, 거제 사직 인프라와 학군가, 중학교의 중요성, 부산의 특목고, 인근 직관과 개발 동향,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레이 카운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학군에 투자하면 불패한다는 말들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사람들은 다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부동산에서 중요한 것들은 학세권, 역세권, 직주근접, 편의시설 등이 있는데 그 학세권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에서 한 25%의 그 표면적인 입지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학부모 같은 경우에는 50%에서 70%까지의 50%에서 70%까지의 입지를 차지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다들 아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레미안 대치 팰리스입니다. 한국 부동산 매매가로로 31억에서 3억, 32억 정도 하고 전세가로서 20억에서 21억이 합니다. 정말 대단한 가격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면 이 아파트가 왜 그렇다고 보면 파락군에 위치를 하고 있고 학원가를 도보로 걸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파락군 하는 걸까요? 특목고에 들어가면 속히 10%의 대학을 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학교가 있는 거하고 명문 학군이 있는 거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아이들이 초등학교 5, 6학년일 때 이사를 고민하지 않고 중고등학교 입학해서 6학년을 공부만 생각할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좋은 학군입니다. 그리고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특목고나 자사고를 들어가지 못하는 학생들이 일반고에 편하게 갈 수 있는 그 자체가 또 좋은 학군이고요. 물론 좋은 학군에서 특목고나 자사고로 가는 경우는 더 많습니다. 학군이 좋은 곳으로 이사가는 이유가 어딜까요? 그건 바로 유해 환경이 적다는 겁니다. 그리고 학원이 많고 고급 입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그리고 질 안 좋은 또래를 만나기가 적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지인의 자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지인의 자제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친구들과 학생들이 담배를 피는 친구들이 없답니다. 이 얼마나 좋은 학교입니까? 물론 담배 핀다 해서 나쁜 아이들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그런 학교를 보내고 싶습니다. 이제는 부산의 학군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산 학군가는 크게 해운대, 수영구, 동래구 이렇게 있는데요. 첫 번째로서 해운대 같은 경우에는 자동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동 같은 경우에는 단일구로서는 학원 수가 전체적으로 제일 많고 전국구적인 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영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모님 세대들은 다 알고 계시는 부자 동네였습니다. 남촌동 가면 다 알아주는 부유 동네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동래구 같은 경우에는 1960년대부터 좋은 학군을 자리 잡고 있었지만 지금은 동래구, 연제구를 통합해서 동래구에서는 사직, 연제구에서는 거제 이렇게 해가지고 학군가를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동래구하고 연제구, 거제하고 사직이 단위로 합하면 자동의 학원 수를 능가합니다. 여러분들은 부동산의 공식을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차 막히는 곳과 사람 많은 곳입니다. 올해 시청 자료에 의하면 부산의 인구 밀도 높은 데 중에 두 군데의 구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거제 사직의 인프라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이게
빨간색으로 칠해진 게 학원가이고요. 이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백화점입니다. 부산 롯데백화점이고, 그 대부분 사람들은 그 급할 때, 마트에 들렀는데 급할 때 없어가지고 당하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아무거나 다 살 수 있습니다. 비싸긴 하지만 편의시설에서는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육대학이 바로 옆에 있고요. 그리고 그 공부 잘해서 보내는 법원이나 검찰청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 지방구세청사도 있고, 부산시청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야말로 부산의 행정청들이 여기에 다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2002년 월드컵에 했던 월드컵 구장과 야구 성지로 보면 사직구장도 있고요. 그리고 그 여의도에 1.7배가 되는 그 어린이 대공원이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나무들이 오래돼서 한여름에도 나물 그늘을 만들어줘서 그 트레킹 하기가 너무 좋습니다. 그늘숲 트레킹 할 수 있는 곳이라서 참으로 매력적인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 온천천으로 이렇게 라인들을 보시면 재개발, 재건축을 이렇게 활발하게 이제 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이 같은 부분에는 예전에 그 부유한 사람들이 좀 살았던 집들이 몇 개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렇게 평수는 얼마 되지는 않지만 그 도우미들이 기거했던 방도 있습니다. 그 우리 옛날에 그 단칸방에 살았던 시절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 온천천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거제 사직 보면 크게 두 분류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거제 구역과 사직 구역입니다. 그 거제 구역 같은 경우에는 큰 대로변을 이루고 있고, 그 양옆으로 신축 아파트들이 자리하고 있고요. 이 구역 같은 경우에는 그 구축 아파트이긴 하지만 넓게 분포하고 있습니다. 학원가들이. 그리고 학교들이 여기 분포를 다 돼 있어 걸어서 학교를 다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 분포도를 나타내는 건데요. 대로변으로 이렇게 보시면 그 일자로 큰 대로변으로 첫 번째 라인들은 쭉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여기에 그 상용예가 같은 위쪽 부분 같은 경우는 넓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냥 그 교수소만 나타내는 부분이라서 그냥 더 많은 학원과 관련 업소들이 더 많다고 봅니다.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변 라인하고 저 위쪽 라인을 한번 찍어 보았는데요. 이게 대로변 라인으로 쭉 따고 가면 전부 다 상가들입니다. 상가들 1층 빼고는 거의 학원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가 뒤쪽 편부터는 전부 다 아파트들이 자리 잡고요. 흔한 그 노래방도 없습니다. 바로 뒤에가 사직 노래방이 있거든요. 농담인데. 야구장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이 그 부산에서 그 지수대로 성공한 그 쌍용 프리미엄이고요. 그 왼쪽이 그 삼정이고 바로 요 뒤편이 그 롯데캐슬 더 클래식입니다. 롯데캐슬 더 클래식이 더 구축인데 그 쌍용보다 더 비싸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거의 대장급입니다. 그리고 요 방향대로 쭉 올라가시다 보면 여기 군데군데 자리를 잡고 전부 학원가가 있습니다. 여기가 유흥적인 넘이 거의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선호하는 부분이고 가격 방어가 지금 많이 떨어진데도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롯데캐슬 같은 경우 가격 방어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앞에 부분부터 여기 일대에도 학원가가 그 곳곳이 분포가 되어 있고, 요로 이제 한번 쫙 타고 가보면서도 학원가들이 계속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거 좀 빠르게 돌린 거라서 천천히 달렸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쭉 올라가시면, 쭉 올라가시다가 이렇게 가시다 보면, 제가 원래 이거는 밤에도 찍고, 낮에도 찍었는데, 밤이 사실은 그 간판 때문에 더 시각적으로 학원이 더 잘 보이는데, 그 렌즈가 눈을 못 따라가서 그거는 안 하고 사실 아침에 좀 흐린 날에 한번 찍었습니다. 여기 보면 학원가가 있고, 바로 건너편에 또 그 시장도 있고, 이제 쭉 올라가시다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구축 단지들이 많은 윗단지들이 보입니다.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학원 보내기가 너무 좋은 학원들이 쫙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오른쪽
이제 쭉 올라가시다 보면, 이 오른쪽이 이제 약간 아까 말씀드렸던 KCC라고 약간 신축척에 속하지만 한 8억 선에 아까 대로변은 10억이 넘어가지만 여기는 8억 선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신축이지만. 그리고 이게 쌍용예가 같은 경우에는 1단지, 2단지가 구축이지만 지금 학원 보내기가 너무 괜찮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이쪽으로도 많이 갑니다. 자기 가격 보고. 여기 보면 전부 다 학원입니다. 1층 빼고는 전부 다 학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 같은 경우에는 바로 밑에도 있고 군데군데 포진이 됐고 그 대로변 같은 경우에는 넓은 포지션에서 쭉 갔고 여기는 좁은 포지션에 곳곳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즘에는 고등학교 때 이미 정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가 참 중요합니다. 그럼 인기 중학교하고 인기 초등학교는 어떻게 결정이 나올까요? 인기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저학년 대비 5, 6학년 학생 수가 월등히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기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업 성취도가 높은 데가 인기 중학교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중학교 2002년 특목고 진학률을 보면 강남 대치동 희문중학교 같은 경우는 특목고 자사고 같은 진학률이 50% 이상이 됩니다. 그리고 동네 사직 여명중 같은 경우에는 가학고 진학률이 부산이 1등입니다. 부산에는 특성상 다른 지역보다 일반 고교가 좀 많이 있지 않고 특목고가 많은 편인데요. 고급 평준화로 인해서 일반고가 서울대 입학률이 좀 떨어지는 반면에 특목고 자사고에서 여전히 많은 학생들이 서울대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학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천에서 용났다는 말은 이제는 끝이 났습니다. 학생이 공부만 잘하면 좋은 데 가가지고 신분 상승하는 과거의 시대는 달리 지금은 이제 학생과 학부모, 좋은 환경, 학원과 고급 정보 모든 요소들이 결합해야 가능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스카이 캐슬들 다 보셨죠? 여명중학교 같은 경우입니다. 가학고등학교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 가학고를 13명 보냈고 자사고를 7명 보냈습니다. 그리고 거제여중 같은 경우에는 외고 국제고 같은 경우에 16명 보내고 예체능고를 10명을 보냈습니다. 둘 다 남중, 여중입니다. 보시다시피 큰 학원가를 중심으로 아파트들이 형성되어 있는 걸 보입니다. 여기가 위쪽인데 아까 쌍용예가라고 말했던 구축이 있는 아파트들입니다. 쌍용예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거래가를 한번 말씀드리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7억 넘게 거래가 되었다가 최근에는 4억 중반까지 실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KCC 같은 경우에는 110 타입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8억 넘게 거래됐다가 올해는 7억 중반까지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직 롯데 캐슬 더 클래식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12억까지 거래됐다 올해도 12억이 거래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현대 홈타운이라고 있는데 대로변에 있는 아파트 중에서는 구축에 속하지만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118 타입 같은 경우에는 7억 중반에서 8억 넘게 거래가 됐고 지금 또 8억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 바로 옆에 법원이 있기 때문에 법원 프리미엄과 여러 타입의 평행들이 있어서 고를 수 있는 프리미엄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만세라는 송일국의 와이프이자 대한민국 만세라는 어머니이자 송일국의 와이프인 정성현 판사도 여기에서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인근의 인프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요즘에 가칭이라는 붙은 부분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가칭 3구역 같은 경우에는 롯데캐슬이 사직동 같은 경우에서는 거의 대장급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프리미엄과 인근의 대장 아파트에 프리미엄을 입어가지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2002년 3월에 사타가 통과되었고요. 정비구역 지정을 이제 접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가칭 사직 2구역이고요. 여기는 조합원 대비 일반 분양수가
작기 때문에 사업 타당성이 참 좋긴 한데 그 부지가 너무 커서 초기 진입 부분이 많이 들기 때문에 한번 고려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가칭이랑 붙은 것 중에서는 진입 속도가 제일 빠르기 때문에 한번 눈여겨 한번 봐야 됩니다. 22년 1월 18일 날 정비구역 지정 입안을 신청 완료했고 지금 예비 구역 중에 가장 빠르기 때문에 한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그 가칭 그 44구역인데 그 세 개 그 가칭 구역 중에서는 제일 늦게 시작했지만 동의 그 의지들은 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막 시작하는 경우라서 한번 고려는 해봐야 될 겁니다. 그래도 세대수는 총 1600세대라서 그건 한번 눈여겨볼 만합니다. 그 거제 1구역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다른 거와 달리 이제 재건축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건 작년 21년도에 한번 이 근처에서 매물권을 한번 물어봤는데 공인중개사들도 자기 지인들도 많이 문의하고 구해달랬는데도 매물이 없답니다. 그래서 부산에는 지금 재개발 재건축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 이득이 되는 부분도 많지만 그만큼 큰 리스크도 존재합니다. 그 바로 옆 지역의 수안 2구역 같은 경우에는 일몰이 돼가지고 다시 시작해야 하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리고 여기에 2007년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고 2021년이 돼서 조합 설립 인가가 되었습니다. 이거는 한번 보시면 한번 고려해 볼 만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말인데 이제는 제가 소개해드릴 레이 카운티를 보셔야 됩니다. 그 레이 카운티 같은 경우에는 4,470세대 대규모 그 단지로서 학원가도 바로 앞에 있고 지하철도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 일반 분양 부분이 많아가지고 진짜 그 조합원들은 많은 혜택을 얻었고 당첨된 부분도 사실은 많이 좋았겠죠. 작년 9월에는 11억 중반까지 거래됐다가 지금은 10억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하철과 가까운 2단지와 그 윗단지 같은 차이에는 한 3억 가까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데 그 가격에 대한 메리트와 입지에 대한 메리트는 그 구매하시는 분이 따져서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레만에 사는 것 때문에 둘 다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건소시험 방식으로 채택을 됐는데 여러분들은 그 어떤 시공사가 좋아하십니까? 저는 이 시공사가 좋습니다. 보시다시피 이게 그 큰 평수들은 조합원들이 다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을 좀 기다렸다 큰 평수를 원하시는 분들은 그 가까운 공인중개사에서 문의하시면 될 것 같고 조금 이따가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여기 보시면 2020년 9월에 입주자 그 공고를 내가지고 그해 10월부터 적용되는 준공후 전매 제한 법규를 교묘하게 피해갔습니다. 한 달 사이에. 그래서 그 2010년 10월 그 10월 뒤 6월 달부터는 거래가 워낙 활발하게 돼가지고 거래량이 많이 올라가 가격도 많이 올라갔습니다. 주변 시세로 보면 지금 보면 조금 높게 올라간 것도 마찬가지지만 주변 시세에 비해 보면 지금도 그렇게 비싸지는 않습니다. 그 교육 제도가 바뀌지 않는 이상은 고용률이 계속 있을 거고 그 부모들은 그런 것을 꼭 찾아갈 겁니다. 학군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요즘 부동산 경기가 안 좋고 더 힘들다는 말이 많습니다. 하지만 사람마다 세 번의 기회는 온다고 합니다. 그 세 번의 기회는 지금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백유키 D조 지역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